조정은 있을 거라 보시는데. 예, 그래도 성장 추세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계속 1위에 있죠. 그게 10년 후면은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현재 증시 좀 어떻게 좀 점검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올해 뭐 주가 전망하면서 4, 5월까지는 괜찮다. 네. 낙관적으로 봐서 2,70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네. 뭐 2,700까지는 힘들어도요. 뭐 2,600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계속 상승 국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아마 6월, 7월, 8월 가면서 네. 미국 쪽에서 실물 충격이 한번 와가지고요.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때 되면 또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되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상승 국면이 남아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6월에서 뭐 8월 사이에 실물 충격, 구체적으로 좀 어떤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미국 소비도 좋고 고용도 좋다고 네. 보고 있는데요. 예, 저는 조만간 미국 소비가 크게 감소하리라 보고 있어요. 네. 소비가 감소할 수 있는 이유는 한 4가지 측면인데요. 뭐 미국 임금은 올랐는데 물가보다 덜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실질 가처분 소득이 정체 상태 혹은 감소 상태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 가계저축률이 지금 너무 낮아요. 예, 작년에 평균이 3.7%였거든요. 네. 이 3.7% 의미가 뭐냐면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3.4%였어요. 네. 그때 이후로 가장 낮다는 거죠. 저축률이 낮다는 것은 가계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 다 써버렸다는 많이 겁니다. 썼다. 예. 예, 그리고 뭐 작년 주가 떨어졌죠. 최근에는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부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인상 시차 효과예요. 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제가 분석해 보면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 3월부터 금리를 많이 올렸으니까 그 효과가 아마 2분기부터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GDP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감소하면요. 미국 기업 매출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네. 기업 매출이 줄어들면은 미국 기업들은 고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레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 했던 분이 있죠. 하버드 네. 총장도 했는데요. 이분이 미국 경제가 서든 스톱 갑자기 멈출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2분기 중후반 가면서 소비가 줄어들면은 네. 뭐 기업 매출 줄어들고 고용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네. 지금까지는 미국 소비도 좋고 경제도 좋고 고용도 좋다 그러는데 이게 인식들이 갑자기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뭐 금리는 더 떨어지겠지만 금리 하락폭보다 기업 이익 증가할 폭이 더 떨어지게 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최소한 저는 미국 S&P 500 기준으로 한 10% 정도는 조정을 보이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주가는 뭐 저평가이기 때문에 미국만큼 안 떨어지겠지만 한 5%, 뭐 그 이상 이 정도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미국 주식이 어느 정도 지금 고평가 영역으로 보고 계시겠네요? 예, 뭐 고평가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제가 미국의 명목 GDP로 미국 S&P 500 적정 수준을 추정해 보면요. 네. 한 3,500 정도 나오거든요. 네. 지금 4,000이 약간 넘으니까 10% 이상 가대평가됐다는 거죠. 예, 그리고 케이스 실러 뭐 PER이라고 있어요. 네. 장기 평균 뭐 경기 조정 PER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장기 평균이 한 16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30배가 넘습니다. 미국 주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네. 예, 가대평가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목 GDP 대비 시가총액도 한 지금 230%인데 2000년 이후 장기 평균이 18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은 미국 주가는 아직도 가대평가 영역에 있다.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매출 줄어들면은 아마 미국 주가가 한번 조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뭐 그 시기가 저는 6월에서 한 8월 뭐 이 무렵이라고 보는데요. 뭐 그 시기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네. 하여튼 미국 주가 조정이 한번 우리 주식시장에도 충격을 줄 가능성이 하반기에 남아있다, 3분기에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증시가 원래 2,400 뭐 후반까지 예. 이럴 때 급하게 올라왔다가 예, 계속 이제 박스피였다가 예. 오늘 이제 2,500을 뚫고 아마 종가도 2,500 뚫은 상태로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그동안 박스피는 왜 박스피였고 지금 이렇게 더 갑자기 뚫어본 거는 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가가 1월에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2, 3월 조정 보이다가 4월 들어서 올랐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올해 그 주가 전망하면서 4월에 오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고 있거든요. 네, 제가 그걸 가지고 경기를 예측하는데 그게 2001년 6월이 정점이었었죠. 예, 그리고 코스피도 3,300 갔다가 작년 9월에 2,135로 떨어졌고요. 그 이후로 뭐 계속 박스권인데 제가 예측해 보니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지난 3월이 저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확인되려면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2달 후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월까지 떨어졌다 4월 오른 것을 확인하려면은
5월 말에 가서야 4월 7일 발표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선행지 순환 변동치가 3월이 저점이었을 것이다. 네. 예, 그래서 주가가 오를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오르다가 또 미국에서 충격이 한번 오면서 저는 상승 과정에서 뭐 제가 6월에서 8월까지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전저점으로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라고 예, 저점 고점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또 한번 조정이 한번 올 것이다. 그렇게 폭락이 보고 아닌 조정이. 예, 그렇습니다. 한 아까 5%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럼 선행지 수산 변동치의 장악이 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네. 걸까요? 선행지 순환 변동치라는 건 뭐 OECD에서도 발표하고요. 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매월 말에 예, 발표하는데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선행지수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네네. 우리가 흔히 보는 거 장단기 금리차, 네. 예, 그 다음에 코스피, 재고일 지수, 수출입 물가 지수, 예, 그 다음에 경제 심리 지수, 예, 그 다음에 재고 출하 비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요. 예, 코스피는 이미 반등했죠. 네. 예,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정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정상화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지금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쌓였거든요. 네. 예, 그런데 가동률을 낮추면서 생산을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 재고일 지수도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들을 보니까 뭐 선행지수가 조만간 저점을 치고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행지수가 반등한다고 그래가지고 경기는 곧바로 좋아진 건 아닙니다. 올해 경기는 나쁩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선행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1년에 뭐 상반기 코스피 3,300 가고 삼성전자 9만 원 갔을 때 10만 전자 이야기 나오고 그때는 경기가 회복 국면이었어요. 삼성전자 이익 엄청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선행지수가 6월 정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선행지수가 떨어지고 시차를 두고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경기가 나빠진 거죠. 그래서 선행지수가 올 3월에 저점을 친다면은 아마 내년 가서야 경기가 회복될 것입니다. 근데 올해는 경기가 나쁘지만은 선행지표들은 개선될 조짐이 있다. 주시장 이걸 미리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와 뭔가 주가를 좀 동일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서는 좀 벗어나야 되겠군요. 그렇죠. 현재 경제지표 지금 우리 수출은 엄청 나쁘지 않습니까? 네. 뭐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거의 20% 정도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 보고 그다음에 2월 산업활동 뭐 좋은 지표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현재 경제 지표를 보면은 주식 투자해서 올해 이익 못 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지표들만 보면은 왜 주가 오르지? 경기는 나쁘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올해는 그런 현재 경제 지표는 그냥 보시 마시고 그냥 미래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선행지 순환 변동치나 장단기 금리차 이런 걸 보셔야죠. 올해 주식 투자도 돈 버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외에도 이제 지난번에 나오셔서 코스피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경제 변수 중 하나로 이제 일평균 수출 금액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거는 지금 계속 안 좋은 상태인 건가요? 예, 안 좋습니다. 지난 거 3월 달에 일평균 수출 금액이 네. 뭐 한 23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작년 평균보다 한 3억 달러 정도 낮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거는 제가 2021년 6월에는 그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코스피가 한 36%나 가대평가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3,300 갔을 때 2,200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수출이 나쁜데요.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충분히 그 나쁜 수출을 반영해버렸습니다. 때로는 약간 코스피가 저평가됐다가 지금 일평균 수출하고 거의 보조를 맞추고 있거든요. 네. 수출이 나쁘지만은 거기에 비해서도 코스피가 가대평가된 국면을 이미 지나버렸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은 그러면 이제 6월 전까지는 좀 하다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그 장기 보유하실 분은요. 네네. 예, 제가 저 상승 국면에서 조정이다. 네. 장기 보유하실 분은 그냥 6월, 8월 무렵 그냥 조정 넘어가시면 될 것 어떻게 같은데. 보면 그때 더 사면 되는. 예, 더 사면 되고요. 네. 예, 그런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네. 좀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5월까지도 더 오를 수 있다고 그러지만은 저는 좀 미리서 대응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올해 저 목표 수익률 다 달성해놨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최근에 저 올릴 때마다 아주 조금씩 계속 좀 비중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어떤 주식을 그래도 사야 하는지 앞으로 좀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분야는 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당연히 전기차죠. 네. 그쪽으로 요즘엔 다 몰린 것 같은데요. 예, 전기차가 많이 오른데요. 네. 또 저 미국에서 또 발표했지 않습니까? 2032년 가면은 신차 판매 중 67%가 전기차여야 된다. IRA 말씀하신 건가요? 예. 네. 예, 그런데 지금 작년 경우 신차 판매 중
6%가 전기차였대요. 엄청 많이 올려야 되네요. 네, 근데 2032년 가니까 67%가 전기차라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10배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 전기차가 엄청 팔리는 거죠. 네, 그리고 세계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지금 중국은 25% 정도 되는데 전 세계 평균은 10% 약간 넘었거든요. 나머지 90%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 주가들이 엄청 오르고 있는데요. 근데 앞으로 몇 년 이익은 지금 앞당겨서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10년이나 더 남았으니까 저는 조정 보이더라도 또 오르리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선행주 순환 변동치가 3월이 저점이었을 것이다. 요새 그 삼성전자 주가도 꽤 올랐어요. 5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65,000원 됐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주가를 보니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하고 방향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으로 작년 1분기보다 거의 97% 줄어들었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삼성전자가 감산한다고 그래서 뭐 오르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삼성전자 주식 뭐 얼마 전부터 계속 좀씩 비중 늘리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3월 저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기는 어렵죠. 앞으로 경기 회복된다. 삼성전자도 지금이 최악이다. 앞으로 이익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뭐 삼성전자 주식을 뭐 반도체 주식 사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뭐 좋다고 보시는 입장인 건가요, 삼성전자? 그렇습니다. 네, 물론 아까 6, 8월에는 코스피가 한 5% 정도 뭐 조정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 한 5% 조정은 볼 수가 있죠. 삼성전자 이꼴 뭐 코스피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9월에 돈을 쓰실 분이라면요. 뭐 5월쯤에 좀 줄여도 되시는데 뭐 내년 내후년까지 여윳돈이라면은 가지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인 이제 2차 전지가 요즘 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저희 이제 교수님의 이제 의견이 궁금한데요. 2차 전지 섹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 사실은 좀 끌어당겨도 몇 년치를 끌어당기는지 잘 모를 정도 많이 좀 당긴 것 같긴 한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2032년 아까 미국 이야기했으면 성장 추세예요. 그런데 실제 주가라는 건 성장 추세를 갖다 2로 갔다 밑으로 갔다 이렇게 사이클을 그려가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조금 성장 추세 이렇게 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 성장 추세에 접근하고 밑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조정은 있을 거라 보시는데 그래도 성장 추세다. 올라가는 그래프는 그래도 계속 가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3년 앞당겼다면은 또 3년 지나면은 최소한 2037년 그 이후로도 계속 전기차 비중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많은 시장에 계신 분들, 사실 2차 전지가 없는 분들은 굉장히 시장에서 소외받았다고 여기신 분도 많잖아요. 지금 이제 사고 싶은 분들의 입장이라면 도대체 지금 뭔가 사기에는 너무 급격하게 오른 거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안 사고 조정 기다리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계속 오르니까 이거 영원히 내가 놓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신규 매수자분들은. 종목에 따라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 말 3분기부터 계속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지금 비중은 좀 줄이고 계시군요. 뭐 10주씩 뭐 이렇게 줄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떨어지면 다시 비중을 늘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확한 사이클을 모르니까 지금 따라서 사야 되느냐. 근데 사실 계속 많이 오르다 보니까 높다 해가지고 못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상승 추세에서 이 추세선에서 2로 너무 벗어난 것 같아요. 뭐 조정 있으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 8월에 뭐 주가 지수가 조정 보이면은 저는 뭐 모든 종목이 같이 좀 떨어지리라 보고 있어요. 이때 그 매수 기회로 한 번 더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 에코프로 같은 거 그거 얼마까지 오를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그거 사가지고 7배가 올랐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는 뭐 크게는 셀이랑 이제 소재랑 원재재 강물 쪽이 있는데 어느 쪽을 좀 더 이제 제가 종목을 여쭤볼 수는 없으니까요. 소재 쪽인 것 같아요. 소재 쪽이. 소재도 뭐 수직 계열화되는 거, 그냥 원재료부터 쭉 여러 가지 소재 만드는 그런 회사들 상대적으로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계속 2차 전지는 성장 산업이다. 셀을 만든 회사도 뭐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계속 1위를 했죠. 그게 10년 후면은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아,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바뀐다면 사실 여기서는 뭐 SK 이노베이션, 삼성 S대학 얘기하신 건 아닐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런 것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1위가. 시가총액이 거의 4분의 1밖에 안 되죠. 네, 삼성전자에. 네네. 그게 제가 이렇게 최근에 그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한 앞으로 10년 보니까요. 더 늘어나 버리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지금 성장 속도가 계속 될 것인가, 그거는 문제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년 후에 전기차가 2032년까지만 하더라도 10년까지만 보더라도 미국이 67%, 더 큰 거는 중국이거든요. 근데 물론 중국서도 2차 전지 만들어놓고 셀 잘 만들어내겠죠. 근데 제가 그 분야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우리 대표적으로 그 배터리 아저씨 정말 요새 인기 있는 분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얼굴 며칠 전에 한번 왔다 가셨습니다. 여기 왔다 가셨습니까? 박순희 이사님. 예, 뭐 그분들이나 또 다른 분들 서모 대표라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 들으면은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는 계속 가져가실 생각이. 예, 그런데 요새 조금씩 오늘같이 많이 오른 날은 10수씩 팔고 있거든요. 이게 많은 분들이 또 요거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메타버스 봐라, NFT 봐라, 영원히 오를 것 같지? 지나보면 그때가 고점이었다. 2차 전지는 그것과는 이제 다르게 보신 것 같은데 어떤 분에서 다르게 보시나요? 이거는 또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익을 그렇게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나라도 2차 전지 많이 만들어내겠지만은 뭐 그쪽 관련자들, 업계 관련자들 이야기 들으니까 이게 아날로그 기술이 좀 들어간대요. 우리가 제일 오래됐다는 거죠, 만든 지. 거기에 좀 미묘한 손끝 기술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화재나 기술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가 뭐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다른 나라가 못 따라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는 2차 전지도 사실 반도체 기업처럼 치킨 게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경쟁자, 공급가임 이런 문제부터 우리나라 2차 전지 괜찮은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전기차가 시장 점유율 한 70%, 80% 그때 가서 갔을 때 이야기죠. 지금은 세계가 10%밖에 안 되니까 무한히 성장하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뭐 치킨 게임 그런 거는 공급이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전기차 시장 점유율 침투율이 한 60, 70% 됐을 때 그때 가서 뭐 그런 거를 생각해 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또 반대편에 있는 이런 분도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또 삼성전자가 시총 1위가 그래도 앞으로 더 영원할 거라 보신 분들은 4차 산업혁명에 반도체는 쌀이고 반도체 지금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고 전기차에도 반도체 들어갈 텐데 그렇죠. 어떻게 시총 1위가 아무리 2차 전지 성장한다 해도 우리나라 삼성전자인데 뭐 반도체 안 들어가는 데는 없죠, 사실. 그러니까요. 산업의 쌀이고. 그런데 성장 속도를 보니까 예를 들어 반도체는 연간 5% 성장한다면은 전기차 배터리는 한 20% 정도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갈수록 지금은 여기 밑에 있지만 한 10년 후에 가면은 20% 성장한 거, 5% 성장한 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올 확률이 생각보다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